안녕하세요. 안물안궁연구소의 밀크티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제가 MBTI 8기능에 대해서 올렸습니다. 뭐가 있었죠? 내향직관, 외향직관, 내향감각, 외향감각, 내향감정, 외향감정, 내향사고, 외향사고 이렇게 8가지가 있었습니다. MBTI 유형은 이 8가지 기능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16가지로 나뉘는 거예요. 우리가 MBTI를 처음 접할 때는 단순히 이런 지표, 외향과 내향 지표, 감각과 직관 지표, 감정사고 지표, 그 다음에 JP, 인식 판단 지표, 이렇게 지표의 선호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단순히 지표의 선호도가 아니라 이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냐, 이 기능을 어떤 순서로 갖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. 그래서 한 끗 차이, 지표 한 끗 차이라도 이 기능 배치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8가지 기능을 순서대로 이렇게 쫙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의식상에서 쓰는 기능이 있고 무의식 성격에서 쓰는 기능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순서대로 보려고 해요. 먼저 주기능, 부기능, 3차 기능, 열등 기능, 그 다음 5차 기능, 6차 기능, 7차 기능, 8차 기능 이렇게 부릅니다. 자, 그럼 먼저 주기능. 주기능 하면 어떤 느낌 딱 드세요? 그 기능에 대해서 잘 몰라도 뭔가 이 기능 되게 잘 쓸 것 같은 기능이죠. 네, 맞아요. 주기능은 내 그 성격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에요.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. 워낙 자연스럽게 쓰는 기능이라서 심지어 자기가 이걸 잘 쓰는지 의식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8기능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. 8기능 테스트는 내가 어떤 기능을 많이 쓰는지 이런 선호도와 관련된 테스트인데 오히려 주기능보다 부기능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기능은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조차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예요. 주기능은 그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운 나의 프로그램입니다. 기본 프로그램.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. 저 사람 이걸 주기능으로 쓰면 이걸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다 못하지? 나는 이걸 잘하지도 못하는데? 이런 사람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주기능을 내향사고로 쓰는데 그러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도 논리가 없고 무논리적이야.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지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형 자체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 주기능을 잘 못 쓰는 사람을 보면은 근데 사람은 배 같아가지고 돛 자체가 이렇게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정서적 상태라던가 이런 게 불건강하면은 건강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주기능이라도 잘 쓰지 못합니다.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죠. 아무리 주기능이라도. 그래서 주기능 같은 경우는 나의 기본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기능입니다. 부기능은 말 그대로 주기능을 서포트해주는 기능이에요. 가장 크게 서포트해주는 기능. 나의 오른손과 같은 기능입니다. 여기서 오른손은 제가 지금 오른손잡이라는 가정하에 말을 하는 거예요. 왼손잡이시라면은 왼손이 부기능이 되시겠죠. 어쨌든 이 부기능 같은 경우 나를 서포트해주는 기능인데 이 부기능은 내가 굉장히 통제권을 강하게 느끼는 기능이기도 해요. 그리고 타인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. 타인을 가르칠 때 이 부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타인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부기능이 굉장히 쉽게 보일 때가 있어요. 근데 또 이 기능 발달이 이 주기능, 부기능, 3차 기능 이 순서대로 꼭 성장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어릴 때는 이 부기능이 성장하지 않았다가 발달되지 않았다가 성인이 되면서 확 발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MBTI는 어릴 때 했던 거랑 성인이 된 뒤에 했을 때랑 좀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주기능 같은 경우는 나랑 외내향, 내 성격의 그 지표에서 외향이냐 내향이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내향의 성격이면은 주기능도 무조건 내향의 방향입니다. 그 반대로 내가 만약에 외향의 성격일 경우는 이 주기능은 무조건 외향의 방향입니다. 근데 부기능은 나의 그 성격 외내향 지표랑 무조건 반대예요. 내가 만약 내향적인 사람이면은 I로 시작하는 사람이면은 내 주기능은 무조건 내향인데 이 부기능은 무조건 외향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내향, 주기능 자체가 내향이다 보니까 기본 프로그램은 내향인 거예요.
그래서 이 부기능은 오래 쓰지는 못해요. 주기능만큼. 주기능만큼 자연스럽게 오래 쓰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굉장히 통제권을 느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3차 기능이 있어요. 이 3차 기능 같은 경우는 나의 유희 기능이라고도 하고 일종의 성장시켜야 하는 기능으로 봅니다. 이 3차 기능 같은 경우는 의식상에서 쓰는 성격 기능이긴 해요. 의식상에서 쓰는 성격 기능이긴 한데 그리고 내가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기능이에요. 의식은 많이 하는데 잘 쓰진 못해요, 처음에는. 그러니까 부기능이 나의 오른손이라면 이 3차 기능은 왼손과도 같은 게 바로 3차 기능입니다. 나를 돕긴 하지만 부기능처럼 나를 잘 돕진 못해요. 그리고 약간 이게 발달을 잘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약간 뭐 하나 나사 빠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. 이 주기능과 부기능만 발달하고 3차 기능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자체는 조금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성격을 봤을 때 유형을 떠나서 굉장히 좀 저 사람 되게 성격이 균형되어 있다 이런 느낌 나는 사람 있죠? 그런 분들은 보통 3차 기능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 많아요. 부기능과 3차 기능이 골고루 발달하신 분들이 이런 성격에 좀 뭔가 조화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3차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의식은 하지만 좀 못 쓰는 기능이라서 오히려 열등 기능보다 좀 더 자꾸 약간 걸림돌 같은 성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처음에는. 어릴 때는. 하지만 이건 성장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 의식상의 기능이에요. 그래서 이 3차 기능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의외의 면모 같은 성격이기도 합니다. 주기능이랑 부기능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3차 기능은 약간 의외의 면모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저 사람 되게 차가운 줄 알았는데 3차 기능이 약간 내향 감정 같이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기능이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의 약간 의외의 면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거를. 의외로 따뜻하네? 혹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서글서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계산적이네?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3차 기능은 그 사람의 약간 의외의 면모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3차 기능을 유희 기능이라고도 해요. 왜 유희 기능이라고 하냐면은 당연히 내 취미생활은 주기능과 부기능과 관련된 취미생활을 많이 하기 마련인데 3차 기능 같은 경우는 나랑 그렇게 좀 약간은 동떨어져 있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 이 3차 기능이 채워지면은 굉장히 즐거움을 크게 얻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군가 내 3차 기능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 혹은 3차 기능에 관련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사람 혹은 나의 3차 기능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유희 기능이니까요. 자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열등 기능이 있습니다. 이 열등 기능 같은 경우는 딱 들어도 타이틀이 뭔지 느껴지죠? 열등한 기능입니다. 사실 이 열등 기능은 거의 무의식에 있는 기능이에요. 무의식, 이렇게 나머지 주기능, 부기능, 3차 기능은 의식상의 기능인데 이 열등 기능은 거의 그 마지노선? 무의식과 의식이 약간 그 한계점? 거기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열등 기능이에요. 열등 기능은 사실 발달시키기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애초에 자신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의식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열등 기능에 대한 열망이라던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다른 기능들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긴 해요. 보통 그 시기를 40대, 약간 중년의 나이 이후로 이 열등 기능이 성장한다라고들 합니다. 그래서 그 중년분들 중에서 MBTI 시키면은 이전에는 다른 유형이었는데 중년 넘어간 뒤로 갑자기 다른 그 원래 계속 나오던 유형과 다른 유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뭐 그동안 자신이 억눌려가지고 진짜 유형이 안 나온 경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자신의 3차 기능이나 열등 기능들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. 그 기능대로 막 하는 거.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파티 좋아하고 주기능이 외향 감각인 파티 좋아하고 화려한 삶 좋아하고 막 놀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중년 이후로 들어가니까 나는 약간 요가라던가 명상 같은 게 재밌어지더라. 혼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게 좋아지더라 하면서 자신의 열등 기능, 뭐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내향 직관이 되겠죠? 내향 직관과 같은 열등 기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신이 이 지표를 체크할 때도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SFP였던 사람이 중년 이후에 넘어가면서 열등 기능이 성장하고 ENFP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열등 기능 같은 경우는
아예 관심 out of 관심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기도 해요. 이 열등 기능 자체에 대해서. 근데 이 열등 기능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. 그리고 이 열등 기능은 약간 좀 양면성을 떼요. 어떤 경우는 굉장히 무감각하게 발현이 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과다하게 반응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열등 기능으로 외향 감정을 쓰는 유형으로 들어볼게요. 이 열등 기능으로 외향 감정을 쓰는 유형은 ISTP랑 INTP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성격에다가 약간 민감한 성격까지 좀 더해지면은 아예 타인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교류나 이런 걸로 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아예 과하게 발현돼서 제가 나한테 한 의미가 뭐지? 타인의 약간 그런 말이나 시선에 엄청 신경 쓰고 관심 같은 거에 엄청 목말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극적으로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. 또 예를 들어서 외향 감각을 열등 기능으로 쓰는 INFJ랑 INTJ를 예로 든다면 평소에는 시끄럽고 술, 막 이런 감각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다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다하게 발현돼서 막 그런 곳을 찾아가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열등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양극성으로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. 그리고 열등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열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 열등 기능을 채워주는 상대, 나의 열등 기능을 잘 쓰는 상대를 보면은 굉장히 강렬한 끌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보통 이 열등 기능은 젊었을 때 바로 성장시키긴 좀 어렵고 중년 이후에 자연스럽게 발달된다고 알려져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까지가 주기능부터 열등 기능까지의 그런 설명입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는 5차 기능부터 8차 기능까지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